아찔합니다. 지도부, 리더가 이런 상황이면 정말 아찔하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죠. 반갑습니다. 김영현 TV입니다. 국민의힘 진짜 이 쌍권총들 때문에 골치가 아픈데요. 도대체 정체가 뭘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되고요. 이 보수의 배신자로 남을 건지에 대한 의문을 아니 가질 수 없습니다. 최근의 행보를 보면요. 보수 유권자들에게 실망을 넘어서 분노 게이지를 높이는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요. 탄핵에는 반대한다라고 하면서 비상계엄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고 갈팡질팡 그런 이상한 말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보수 진영이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를 반기는 분위기 속에서 오히려 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몰았던, 그러니까 곤경에 처하게 만들었던 이 이준석과 협력을 시사하는 발언들을 해서 논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이 권영세 친중한 냄새가 폴폴 풍기는데요. 오늘 어떤 발언들이 논란이 되었는지 조금 지켜볼 만합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아직도 김영현 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권영세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앉았으면 뭐라고 해야 되나? 지금 당이 똘똘 뭉쳐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에 당의 사활을 걸고 덤벼야 되는 거 아닐까? 그리고 지금 지지율을 보면요. 민주당을 앞선 지지율이 지금 2, 3주 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구회 내 이 국민적 지지를 받는 이유는 니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지금 보수 정당으로서 대통령을 보유한 집권 여당으로서 대통령 구해내라 라는 책임을 던진 겁니다. 그래서 지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비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갈팡질팡 나는 친중도 좋고 친미도 좋고, 이거는 저는 이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권영세 모르겠습니다. 보수 정당의 중진이다라고 하지만 도대체 이 색이 뭘까? 김재섭이를 품고 있는 것만 봐도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라고 밖에 볼 수 없고요. 당에서 이제 중진으로서 강한 메시지가 필요할 때는 정작 뒤에 숨어 있었죠. 그런 것들 보면 그냥 권력 추종자, 기회주의자 정도로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참말로 국민의힘에는 사람들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하야설에 대해서는요, 현실적으로 거론되지 않는다라고 일축을 했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서는 과도한 조치였다라고 생각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2030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라고 전국적으로 지금 집회가 일고 있는 이 마당에 이런 발언을 지도부가 한다? 적절치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도한 조치였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입 밖에 내서는 안 되죠. 왜? 대한민국 국민의 과반이 넘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비상계몽이었다.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권한에서 행사를 한 것이다. 왜? 무도한 민주당의 행태에 맞서서 싸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이 상황을 좀 현실적으로 파악이 필요했다. 대한민국은 그 내부의 싸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체제 전환의 위기 속 비상사태라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 하나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깨우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쥐가 뭔데 나와가지고 과도한 조치였다라고 이 찬물을 뿌리냐라는 거죠.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탄핵 심판 이후에 갈라진 민심을 다시 모으고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무엇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공정해야 한다. 헌재 문제점이 있다. 여기서 이거밖에 말 못합니까? 탄핵 심판 이후에 갈라진 민심을 모으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저런 공작 세력들에 우리가 강력하게 표명을 해야 하며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직무 복귀가 우선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지금 탄핵 심판 매우 불공정하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데 헌재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야죠. 어정쩡하게 위에 이제 기름 바르고 나와가지고 뭐 한량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정말 너무 답답한데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40%가 넘게 헌재 탄핵 심판에 불공정한 의견을 내고 있는데 과반에 육박하고 있는데 지금 헌재 정신 차리세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탄핵 심판 판결이 갈등의 종결이 아니라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질까봐 걱정을 아니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제 권영세뿐만 아니라 권선동도 그렇죠.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그리고 형사 재판, 이거는 대통령이 겪어내야 될, 대통령이 다시 돌아오려면 본인이 오롯이 감당해야 되는 몫이지, 이 국민의힘 측에서는 어떠한 성명도 내지 않겠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하나의 이유 중 그게 부정선거라는 게 있다. 이게 대한민국의 국민 주권을 찬탈하는 부정이 들어간 거, 이 부분에 대해서 밝힘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게 한미 공조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대응을 해야 되는 것들이 좀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이 음모론에 올라타지 않겠다. 당은 공식적으로 뭔가에 발표를 하지 않겠다라고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돌아오는 것도 그닥 반기지 않는다. 이 정도로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를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 후에는 반드시 신당 창당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버려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의 권영세만 봐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허바가 허떡 뒤집어질 일인데 뭐라고 하냐면 조기 대선 시 조기 대선을 말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9차, 10차 추가 변론 기일이 지정되어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만 해도 17번의 이 변론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10차 이후에 또 추가 기일이 지정되지 않았어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금 힘을 실어다 줘야 되는데 이 지도부가 뭐라고? 조기 대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준석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 당에 대해서 지나치게 계속해서 공격하고 또 들어올 의사가 없다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면 누구든지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동훈도 콜, 이준석도 콜, 이지랄하는 겁니다. 이준석이 국민의힘 지도부와 술을 좀 마신다라고 하는데 아직 정확하게 누군지는 들리지는 않지만 저는 권영세가 아닐까? 이 김재섭이가 권영세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님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 김재섭이랑 끈끈하다라는 건 김재섭이가 누굽니까? 이준석의 꼬붕이죠. 그리고 김종인에게 용돈 받고 정치판에 빌빌 거렸다라고 알려진 사람 중에 하나죠. 그런 사람과 행님 동생 하는 사이다라고 하면 이준석이나 권영세나 김재섭이나 김상욱이나 그게 그거고 그 나물에 그 나물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탄핵 심판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구애할 생각은 하지 않고 조기 대선을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지금 공정하지 못한 판결에 대해서 한마디 던지면서도 조기 대선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비상계엄은 잘못된 방법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뭡니까 정체가? 정체가 도저히 뭔지를 알 수가 없는데요. 한다는 말이 이렇습니다. 12.3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표결에 불참했는데 그때로 돌아간다라고 해도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뭔 말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당에 지금 지도부에서 당을 이끌고 있는지 정말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아찔합니다. 지도부, 리더가 이런 상황이면 정말 아찔하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도 다 아는 그 진정성에 대해서 눈을 감았다라는 것. 그러니까 부정선거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은, 부정선거의 공론화를 막고자 하는 그런 세력과 함께함이지 않을까. 김재섭이가 그랬죠. 아니 대법원에서 부정선거가 없었대요. 그래서 당은 부정선거를 말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국민의힘 차원에서 사전선거를 독려를 했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 그래서 당론으로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거리를 둬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대위원 중에 하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그 비대위원을 이끄는 게 비대위원장으로 권영세다라는 거죠. 국회와 선관위의 병력을 보낸 것, 이 계엄군이 국회도 가고 선관위도 간 것, 이 부분에 대해서 계엄이 적법하게 선포됐을 경우 각 헌법기관에 보내진 건 맞지만 이게 뭡니까? 비상계엄이 또 적법하지 않았다라는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거죠. 국회에 보내는 거 조금 문제가 있었다라고도 지적을 했습니다. 아니 국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군을 보낸 건 뭐죠? 지금 그 707 김현태 단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국회를 봉쇄하기 위함이 아니다. 국회를 어떤 세력에 의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보냈다. 실제적으로 국회에 들어간 계엄군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는 지시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냥 국회를 어떤 세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봉쇄 조치였다. 그리고 막 화면에 막 창문 깨고 들어가는 그런 계엄군을 띄우면서 자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계엄군이 투입이 됐는데 후문에서부터 정문까지 지금 확보를 하는 상황에서 후문을 먼저 봉쇄했는데 정문 쪽에 그 일반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물리적인 충돌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정문으로 가지 않고 후문에서 창문을 깨고 그 건물을 통과해서 정문을 확보했다. 까지도 지금 증언이 터진 상황. 그런 상황에서 권영세가 한다는 말이 국회에 보내는 건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적을 한다라는 건 지도부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앞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무를 복귀하셨을 때는 권영세와 손을 잡고 간다? 국정 운영에 있어서 도움을 받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기대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지금 드러난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재섭을 비대위에 포함시켰다라는 것부터 강경 보수층의 반발을 불러왔는데도 이 김재섭을 비대위원으로 앉혔다라는 것부터 정무 감각은 똥, 그리고 보수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자신들 이 패밀리 우리들을 챙기겠다라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죠. 그런데다가 이 이준석계라는 김재섭도 안고 있고 다시 이준석도 들어오면 웰컴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건 상당히 문제가 많다라는 거죠. 이거는 총체적으로 난국입니다. 이 권영세가 보수층의 신뢰를 거두게 만드는 요인들을 다 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한중의원연맹 소속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과 친밀하게 관계를 유지했다라는 것, 과거에 중국 대사를 지냈다라는 점도 한 몫을 하고 있죠. 과연 이 권영세가 보수적 가치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인지부터 의구심을 품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 권영세는 윤석열 정부를요 적극적으로 지지하려는 보수층에게는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애매모호한 발언들하고 모순적 행보를 계속 진행할 거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간단하게 신뢰를 이렇게 거두면 됩니다. 보수의 가치에 충실하지도 않고 중도파리 하고 있고 이준석과 협력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이런 사람이 보수의 지도부에서 보수의 중심에 서 있겠다라는 건 뭔가 색이 안 맞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욕심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다음은 없습니다. 이 권영세에게 우리가 다음을 기회를 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끝내 외면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우리가 그동안 그래도 기대를 하면서 기회를 줬던 부분 싹 걷어들여 가지고요. 진짜
우리나라의 정통 보수, 앞으로 100년의 역사를 가질 수 있는 정통 보수 정당에 맞는 사람들에게 우리 국민이 신뢰에 대한 투척을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어떻게 이루어낸 번영, 그리고 어떻게 지킨 자유의 가치인데 이거를 쉽게 중국 넘나들면서 그 돈에 거기 권력에 취해가지고 쉐쉐 하고 있는 것들한테 우리가 줄 수 없다라는 거죠. 이제 국민이 우리 자유를 지켜야 됩니다. 홍콩 보십시오. 5년 상간의 그 홍콩은 홍콩이 아닙니다. 자유를 박탈당하고 억압 속에서 눈치 보며 언론조차도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한 번 잃은 자유는요 되찾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국민 스스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반드시 직무 복귀시키고요. 신뢰를 주지 못하는 정치인들은 과감하게 버려야 하는 겁니다. 이럴수록 더 그리운 이름 윤석열 대통령이시죠. 그립다 윤석열 김영민TV였습니다.